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한마디를 들은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말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딸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세상에 엄마가 딸한테 하는 말을 가지고 숨이 막힌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 딸에게서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하루 이틀 뒤에야 겨우 한 줄. 명절에 와서도 눈을 안 마주칩니다. 내 딸이 나를 피합니다. 내가 낳고 키운 딸입니다. 밤새 안고 재우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시집 보내면서 울었던 딸입니다. 그 딸이 지금 나를 불편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 서러움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딸이라서 다 말해도 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착각이 딸을 원수로 만들고 있었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딸에게 하던 말 중에 당장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딸과 다시 편안하게 웃으며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딸의 등만 바라보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정숙 씨는 올해 67입니다. 딸이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딸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22평 아파트 거실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 옷이 소파 위에 구겨져 있고 싱크대에는 어젯밤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의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애가 있는 집이 이러면 되겠니? 딸이 아이를 안은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입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사위가 뭘 먹고 다니냐? 밑반찬은 미리미리 해놔야지. 그래도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애 옷 좀 제대로 입혀라. 왜 이렇게 얇게 입히냐?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때 딸이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물을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등을 돌린 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박정숙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은 딸의 울음소리를 감추려고 튼 것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날 현관문을 나서며 신발끈을 묶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40분 내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선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지만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가 딸한테 하는 말을 가지고. 나는 그냥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인데.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 딸한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딸이 갑자기 얼굴을 돌리거나 대화를 끊어버리거나 분명 읽었다는 표시는 떴는데 답장은 없고 분명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딸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밤에 천장만 바라본 적. 그런데 왜 딸은 엄마의 말에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1966년 심리학자 잭 브램이 발견한 것인데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 선택을 바꾸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 합니다. 조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반대로 행동합니다. 용수철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더 세게 튀어오르려 합니다.
딸이 이미 자기 방식대로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그것을 눌러버리면 딸의 마음속 반발력이 갑자기 치솟는 겁니다. 엄마의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라서 더 아픈 겁니다. 맞는 말인 줄 알면서도 내 방식이 부정당했다는 그 느낌이 가슴을 찌릅니다. 박정숙 씨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집은 어질러져 있었고 반찬은 부족했고 아이 옷은 좀 얇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말이 가장 깊은 상처를 냅니다. 거짓말은 흘릴 수 있지만 진실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저도 딸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맞는 말도 상처로 박히면 사랑이 아닙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면죄부입니다. 이 말을 붙이는 순간 아무리 날카로운 지적도 사랑이 됩니다. 아무리 쓰라린 비교도 걱정이 됩니다. 엄마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순식간에 면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딸의 귀에는 이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딸이 듣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틀렸다. 2022년 네덜란드에서 63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뇌 영상 연구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녀의 뇌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장치가 켜졌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인정하는 말을 하면 안전과 수용을 처리하는 영역이 밝아졌습니다. 같은 엄마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뇌가 받아들이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적은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인정은 현관불을 켭니다. 여러분의 딸이 엄마 말에 과민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딸의 뇌가 엄마의 목소리를 위험 신호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였으니까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말이 자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과 어긋날 때 기분 악화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와서 내가 하는 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딸이 세워둔 자기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부족함을 지적당한 분노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은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입에서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는 면죄부가 나올 때 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번역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딸 집에 가서 하는 지적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매일 저녁 전화기를 들 때 일어납니다. 이순자 씨는 올해 69입니다. 저녁 7시가 되면 거실 형광등 아래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뱅뱅 돕니다. 아침에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같은 동 김씨 아주머니한테 인사했는데 고개도 안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허리가 또 쑤셔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혼자 가려니 겁이 납니다. 남편은 저녁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린 지 오래입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은하야, 엄마야. 딸이 받으면 이순자 씨의 입에서 오늘 하루가 쏟아집니다. 김씨 아주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허리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큰오빠네 이야기, 동창 모임에서 무시당한 이야기. 20분, 30분, 어떤 날은 1시간, 2시간. 딸은 응 하며 듣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 속상했겠다 한마디를 보탭니다. 이순자 씨는 딸에게 다 쏟아놓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끊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랑 전화해줘서 고맙다. 우리 은하가 최고야. 그런데 전화를 끊은 뒤에 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은하 씨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장모님이야? 하고 물으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엄마 놀아줘 하고 다가오면 조금만 기다려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에게 딸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안 들어주고 친구한테는 속 이야기 꺼내기가 부담스럽고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안 받으니까요. 딸만 남았습니다. 딸이니까 다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순자 씨가 전화를 끊고 후련해진 그만큼 딸의 가슴에는 새 짐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 공감 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간호사나 상담사처럼 남의 고통을 매일 듣는 사람이 겪는 증상입니다. 무력감, 정서적 탈진, 더 이상 공감이 안 되는 상태. 그런데 이것이 가족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녁 딸에게 하루의 고통을 쏟아놓으면 딸은 어머니의 감정 돌봄자가 됩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고통을 매일 받아내다 무너지듯이 딸도 어머니의 감정을 매일 받아내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빗물바지 양동이를 생각해 보세요. 양동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비가 올 때마다 쏟아 붓기만 하고 한 번도 비워주지 않으면 결국 넘칩니다. 이순자 씨의 딸은 그 양동이였습니다. 엄마의 빗물을 30년 동안 받아왔는데 아무도 그 양동이를 비워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딸에게 이런 전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끊고 나면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홀가분함이 딸에게서 빼앗아온 에너지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혹시 딸에게 전화했을 때 이런 신호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전화를 2번 울려서 받던 딸이 5번, 6번 울려야 받습니다. 받아도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응, 그래. 3마디로 끝냅니다. 카톡 답장이 반나절이 지나서야 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는 날도 생깁니다. 이 신호를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을 제대로 안 받아. 서운합니다. 분합니다. 밤에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딸 쪽으로 건너가서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딸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밥을 차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가서 상사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를 씻기고 재우면 밤 10시입니다. 그때 남편과 겨우 한마디 나누려는 순간에 엄마 전화가 옵니다. 30분. 오늘도 아버지 이야기, 허리 이야기, 이웃 이야기. 딸은 전화를 끊고 싶지 않습니다. 효녀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받고 싶은 마음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손이 멈춥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울리게 놔둡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이것은 무시가 아닙니다. 딸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본능입니다.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거쳐서 왔을 뿐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라고요. 활은 화살을 힘껏 당기되 놓아야 합니다. 당긴 채로 놓지 않으면 활도 부러지고 화살도 날아가지 못합니다. 딸의 전화가 뜸해진 것은 화살이 날아가겠다는 신호입니다. 엄마가 줄을 놓지 않으면 활과 화살 모두 부러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딸에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알아챈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딸 앞에서 입을 닫았을 때 무엇이 열리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딸에게 말하는 것을 줄이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입을 닫자 귀가 열렸고 귀가 열리자 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말을 줄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씨는 64입니다. 딸이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딸과 전화하다가 무심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사위가 주말에도 집에만 있으면 어떡하냐? 남자가 좀 부지런해야지. 너 고생이 많다. 최영희 씨는 딸이 힘들까봐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내 남편이야. 그만해. 그날 이후 딸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하루 뒤에 응 한 글자. 명절에도 사위와 같이 오지 않고 딸 혼자 반나절만 들렀다 갔습니다. 6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최영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사위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딸 걱정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족 심리에는 삼각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세 번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사위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딸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 끼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이 질문이 딸의 머릿속에서 바람개비처럼 돕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딸은 남편 편을 듭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지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남편이니까요. 지붕 아래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부부는 싸워도 금방 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마의 한마디가 끼면 칼로 물을 벤 게 아니라 칼로 나무를 벤 것이 됩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딸은 남편과 화해한 뒤에도 엄마가 했던 그 말을 지우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을 그렇게 봤다는 사실이 딸과 사위 사이에 가시처럼 박힙니다. 그러니까 사위 이야기는 딸이 먼저 꺼낼 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딸이 사위 이야기를 꺼내도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딸은 엄마의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귀 하나면 됩니다. 딸이 엄마 사위가 이래 하고 말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집안이 원래 그렇다 같은 말을 얻는 순간 딸이 남편 편으로 돌아섭니다. 내 말이 맞다는 쾌감은 3초이고 딸을 잃는 시간은 반년입니다. 사위 이야기에서 입을 닫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입을 닫은 자리에 딱 한마디만 채워 넣으면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옵니다. 앞에서 소개한 네덜란드 뇌 영상 연구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부모의 부정적 피드백은 자녀의 뇌에서 위협 경보를 울렸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 피드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부모가 인정하는 말을 했을 때 자녀의 뇌에서는 사회인지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회로가 켜진 겁니다. 위협 경보가 꺼지고 대신 안전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딸과의 관계에 대입하면 아주 단순한 공식이 나옵니다. 지적 10마디를 줄이고 인정 1마디를 넣는 것만으로도 딸의 뇌가 엄마를 분류하는 카테고리가 바뀝니다. 위험한 사람에서 안전한 사람으로요. 그 한마디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은하야, 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입니다. 딸이 애를 좀 엉성하게 재워도,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도, 반찬이 좀 부실해도 일단 잘하고 있어부터 말합니다. 사실 딸도 압니다. 자기 살림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반찬이 부족한 걸, 아이 옷이 좀 얇은 걸,
다 알면서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엄마까지 지적하면 딸은 힘이 빠져 무너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잘하고 있어 한마디를 해주면 딸은 그 말 하나로 다시 일어섭니다. 저도 딸에게 잘하고 있어 한마디를 시작한 뒤 딸이 먼저 전화를 거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적할 때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더니 인정을 시작하자 딸이 먼저 엄마 뭐해? 하고 전화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니 좀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사위 이야기에서 입을 닫고 인정 한마디를 채워 넣으면 딸과의 전화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딸 앞에서만 달라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딸이 없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딸은 내 치료사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는데 한명숙 씨는 70회가 걸렸습니다. 한명숙 씨는 올해 71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사는 시간이 3년째입니다. 18평 아파트 거실에 남편 영정 사진이 걸려 있고 저녁이면 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때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정아, 엄마 너무 외롭다. 아빠 없으니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딸은 매번 달려왔습니다.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돌아간 일요일 저녁이면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월요일이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다니고 주말에 여기 와서 살림하면 나는 언제 쉬어? 한명숙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딸을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내 외로움의 무게를 딸의 어깨에 올려놓고 있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한명숙 씨는 전화를 줄였습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책을 펼쳐도 한 줄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옆자리에 앉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눈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같이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거실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채운 하루가 있으니까요.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길어 올리는 것이라고요. 딸의 전화에서 행복을 길어 올리려 했던 시간이 끝나고 한명숙 씨는 자기 안에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딸에게 기대는 습관을 끊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딸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 대신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딸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람 소리가 먼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귀가 딸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명숙 씨의 딸 현정 씨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나 갈까?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한명숙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도서관 모임 있어. 다음 주에 오면 안 되겠니? 전화를 끊고 한명숙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딸에게 다음 주에 와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오라고 매달렸을 텐데. 딸도 전화기 너머에서 밝게 웃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갈게. 여러분, 딸이 먼저 전화한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더 이상 자기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딸은 죄책감 없이 엄마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심리학에서 불안형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패턴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패턴을 보이면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멀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기 삶을 살면 자녀도 안심하고 가까이 옵니다. 놓아주면 돌아오고 잡으면 도망가는 겁니다. 장자의 철학에서는 이런 이치가 나옵니다. 억지로 쥐려 할수록 손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열린 손바닥 위에 비로소 나비가 제 발로 돌아와 앉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딸이 자기 발로 걸어서 엄마에게 옵니다. 딸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딸이 자기 발로 걸어서 엄마에게 옵니다.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딸도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삽니다. 적당한 거리가 가장 깊은 사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내 딸이니까 다 말해도 된다는 생각. 그것이 딸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딸 집에 가서 살림을 지적하면 딸의 뇌는 엄마를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는 면죄부는 엄마에게만 통하고 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로 감정을 쏟아놓으면 딸은 엄마의 감정 돌봄자가 되어 조금씩 무너집니다. 사위 이야기를 꺼내면 딸은 남편 편으로 돌아섭니다.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 답이 있었습니다. 지적 대신 잘하고 있어 한마디. 감정 전화 대신 내 하루를 내 손으로 채우는 연습. 사위 이야기에서 입을 닫고 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침묵. 그리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한 가지. 딸에게 기대지 않는 어머니가 되는 것.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딸은 죄책감이 아니라 존경으로 엄마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아무 지적도 하지 마세요. 대신 이 말 한마디만 하세요. 딸아, 너 잘하고 있어. 엄마가 응원한다. 그리고 먼저 끊으세요. 30초면 됩니다. 여러분은 딸을 사랑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을 살짝만 바꾸면 딸이 웃으면서 돌아옵니다. 긴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자기 이름까지 잊고 살아오신 여러분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삼킨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시니어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당신 삶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